각하 배웅 한 방송 다스베이다 제31회 시작하겠습니다. 첫 순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분은 제 기억에는 다스베이다에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고, 그리고 이분이 이렇게 중요한 사실을 밝혀낸 적도 없어요. 박영진 의원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영진 의원님이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해낸 건 처음입니다. 제가 국회의원을 한 것도 처음입니다. 처음이고, 사실 이 사건 저희가 오랫동안 다뤄왔는데, 예. 잠깐 다시 한번 앞에 지난주에 다뤘어요. 그죠? 홍 회계사님 기억하시죠? 예. 그분이 아주 꼼꼼하게 다뤄주셨죠. 근데 그분이 다룬 자료가 바로 이분이 찾아낸 겁니다. 예. 원소스가 접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사건 오랫동안 다뤘어요. 다시 한번 잠깐 요약하면 아빠부터 시작합니다. 아빠가 자식한테 회사를 자기 돈 안 들이고 물려주려고 한 거예요. 20년 전에. 그렇게 시작된 거죠. 근데 불행하게도 아빠가 일찍 쓰러지셨어. 갑자기. 불행한 일이죠. 그래서 급하게 삼성전자를 먹어야 하는 거예요. 그때 생각해낸 게, 왜냐면 자기들은 삼성전자 주식이 부족했거든요. 예. 그때 생각해낸 게 삼성전자 주식을 4% 이상 가지고 있는 삼성물산을 먹자. 그거를 이재용 부회장이 대빵으로 있던 제일모직이 확 먹어버리는 거지. 이런 작전을 세운 거예요. 근데 제일모직은 삼성물산에 비하면 작거든. 그래서 제일모직을 뻥튀기를 시작한 거예요. 뻥튀기를. 그때 핵심 뻥튀기가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통해서 뻥튀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게 너무 말이 안 되니까 삼성물산 대주주인 국민연금이 안 된다 그랬을 거 아니야, 처음에. 그때 말을 사준 거예요. 그때 말 사주고 돈 주고 막 이지랄 해가지고, 몰래 했는데, 그걸 촛불 때문에 들킨 겁니다. 촛불 아니었으면 안 들켰지. 예. 이때 바이오로직스 뻥튀기가 얼마나 황당했느냐, 그걸 지난주 이제 홍수탁 회계사님이 나와서 자세하게 전문적으로 설명을 하셨고, 오늘 의원님은 전문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정치인으로서 이제 이 사안을 바라보는 각도가 회계사의 관점하고는 다르게 좀 포괄적일 수 있잖아요. 도대체 어떤 힘이 작용했는가. 뭐 지난주 얘기했던 것 중에 더하기 빼기 해서 했다. 그리고 바이오 사업부가 아예 없다. 예? 아예 없는데 3조로 만들었다. 황당무계한 그걸 최초로 찾아내신 분이고, 이걸 지금에서야 알게 됐다는 게 이게 기가 막힌 겁니다. 언제적 일이에요, 이게. 금감원은 이걸 알았기 때문에 이 뻥튀기라고 딱 치고 나간 거예요. 근데 금감원의 상위 상급기관인 금융위원회를 막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도 또 자세히 해주시겠고. 삼성이 이미 어마어마하게 막강한 거죠. 자, 사상 최초로 훌륭한 일을 해내신. 초선이라니까요. 예. 박영진 의원님. 자, 그러면 이제 썰을 풀어봐 주십시오. 어떻게 해서 영상부터 볼까요, 하나? 제일모직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가치에 대해서 딜로이트 한진 회계법인은 8조 9,360억, 그리고 삼정 KPMG 회계법인은 8조 5,640억으로 각각 평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회사 ISS는 1조 5,200억, 그리고 국민연금 리서치팀은 6조 5,520억으로 평가했습니다. 다 제각각입니다. 부위원장님, 혹시 딜로이트 한진 회계법인과 삼정 KPMG 회계법인이 어떤 근거로 이렇게 가치를 평가했는지 혹시 아세요? 증권사들의 리포트상의 로직스 평가 금액을 참고해서 계산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안진이나 삼정이 시중에 떠돌아다니는 그 증권사 리포트를 가지고서 가치 평가를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결국 이제 그 가치 평가를 평가가 필요한 계기, 그다음에 평가에 부여된 시간, 뭐 여러 가지를 반영해서 그때 다르다고 보는데, 이 방법도 지금 시중에서 쓰이는 방법이다 그 말씀이세요? 굳이 말하면 증권사 그거를 리포트 결국 그러면 분석해서 평균 그것도 내는 거예요? 일종의 평가 방법 비슷하겠죠. 여러 다른 유사한 분석 기관에서 나온 결과를 그 평균해서 이용한 거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봅니다. 지금 오늘 대한민국의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시고요. 증권금융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이러한 기업가치 방법을 공식적으로 국회에서 인정하신 거네요? 아니, 그렇게 받아들여도 돼요? 지금 책임지실 수도 있어요? 책임질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왜요? 가치 판단을 하지 않고요, 의원님. 그렇다고 설명드린 겁니다. 제가 지난 21일 날 종합정책 질의 때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기업가치 평가 방법으로 증권사 리포트의 평균을 동원해서 그 제시를 했었다라고 하는 황당한 경우를 좀 처음 확인을 했었거든요. 그걸 이제 부위원장님이 확인을 해주셨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그런 질의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대답도 그러면 제가 알려드릴 텐데요. 우리 이제 김영범 부위원장께서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하셨고요. 그 회계법인의 아주 높은 고위급 직원들에게 이걸 누가 얘기했는지 말을 하지 않고 이게 말이 됩니까 했더니 막 웃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도 되지 않고 그런 유래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용범 부위원장이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금융위가 좀 그 회계법인에 대한 관리 감독 및 감시 업무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좀 이 부분을 좀 한번 다시 확인을 좀 해줘 보시면 좋겠어요. 저는 김용범 부위원장이 말씀하신 게 도저히 납득이 안 돼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좀 참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삼정이나 또 안지인이나 둘 다 제일모직 가치평가 보고서는 이런 기준을 전혀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이 된 겁니다. 만일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을 위해 고의로 공시를 누락했고 회계법인들이 제일모직의 요구를 반영해서 증권사 리포트 자료에 나오는 수치를 평균하고 근거도 없이 제일모직 바이오 부문 평가 결과라는 약 3조의 수치를 또 더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치를 뻥튀기 했다면 이러한 과정 모두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즉 경영권 승계를 하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기획된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검찰에서 수사하겠지만 금융위도 관련해서 책임감 갖고 시장의 의혹과 불확실을 충실하게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막 말이 빨라지는 이유가요. 국회는 발언권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요. 그 시간이 막 착착착 오니까 막 엄청난 속도로 말이 빨리 하게 되더라고요. 이거 다 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자세히 알고 싶지 않고요, 그런 거. 이거 오해하실까봐. 제가 왜 이렇게 말이 빠르냐. 그럴까봐. 사실 이거 엄청난 뉴스거든요. 그렇잖아요. 회계법인이 삼성을 위해서 사기를 친 거예요. 회계법인이 국내 최고의 회계법인들이 이들이 이거 사기 친 거예요. 뭐 이렇게 어렵게 생각합니까? 사기에 사기. 그 회계법인의 사기를 발견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기를 차단해서 벌을 주라고 하는 책임자한테 물어본 거예요. 이거 사기 아니에요? 사기는 아닌 것 같은데 가치 판단을 하지 않겠습니다. 가치 판단하라고 그 자리에 앉혀놓은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자, 얘기해 주십시오, 이제. 자. 여러분 이 삼성이라고 하는 회사가 뭐 대단한 회사입니다. 우린 분명히 해야 될 게 뭐냐면 삼성 망하라고 박용진이 재벌 개혁하자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이라는 회사가 망하게 되면 직접 간접적으로 고용되어 있는 50만 명이 같이 망하는 거죠. 그리고 대한민국 GDP의 13.8%를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라고 하는 회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문제는 이렇게 중요한 그룹과 이 중요한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이 실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되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단지 할아버지가 이병철이고 아버지가 이건희라는 이유만으로 DNA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그 회사의 경영권과 지배권을 모조리 갖는다라고 하는 게 대한민국 경제에 얼마나 큰 위험입니까? 그리고 이런 부당한 기업 지배를 유지하기 위해서 온갖 뇌물을 주고받고 말도 사주고 말똥도 치워주고 하는 그런 행위들을 우리가 다 봤기 때문에 발동 치워주고. 네, 그런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하냐? 국민들이 월급 주고 하는 관료들이 이거를 못하도록 법과 제도에 따라서 못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여러 군데서 드러나고 있었고요. 또 국회의원은 선출을 하니까 선출하고 국민들이 세금으로 월급도 주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파헤치라고 있는 거죠. 근데 정말 고맙게도 월급도 못 받으면서 국민들에게 이런 거 관심 갖고 열심히 해주면서 대단하신 거예요. 박수 한번. 아니 네. 시간 없으니까 박수는 좀 짧게 해주시고. 의원님, 예. 제 자랑은 제가 잘 알아서 합니다. 요거 혹시 보이세요? 뭐 안 보이죠, 당연히. 아니. 그래프 선만 보이면 돼요. 빨간 선이 약간 U자형으로 좀 되어 있죠. 맨 처음이요. 19조 3천억 원입니다. 이게 삼성 바이오로직스 가치입니다. 이게 언제냐면 2015년 5월입니다. 이때가 언제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하기 전에 가치 평가를 한 겁니다. 그게 19조 3천억 원입니다. 어디서 했는데요? 같이 안진 회계법인에서 했습니다. 회계법인에서. 안진 딜로이트에서. 그런데 같은 회계법인이 같은 회사를 정확하게 석 달 뒤에 8월 31일 날 했는데 6조 8,500억 원으로 뚝 떨어집니다. 13조가 날아간 거지. 그렇죠. 한 12조가 확 날아가 버린 겁니다. 이게 너무 회개한 일 아닙니까? 저희가 주목했던 건 이 지점입니다. 그래서 그 6조 때 다시 말해서 지금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야 이거 금융감독원에서 이거 분식회계한 거 아니야? 해가지고 뒷덜미를 딱 잡았던 그 타이밍에 분식회계 때는 6조로 평가를 합니다. 왜? 평가 기준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뒷덜미를 잡은 거예요. 근데 요때는 6조대로 뚝 떨어졌을 때 어떻게 이걸 가치를 평가했어? 방법이 뭐야? 봤더니 말은 좀 어려워요. 현금 흐름 할인법이라고 합니다. 이게 보통 회계법인이 기업 가치를 평가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돈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 뭐 이런 걸 보는 것 같아요. 저도 자세한 건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데 바로 그 3개월 전에는 어떻게 했길래 저렇게 팍 뛰었을까? 그게 궁금했던 겁니다. 그래서 뒤적뒤적 해본 거죠. 그걸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었거든요. 합병 전에 제일모직 가치를 뻥튀기 시키기 위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뻥튀기 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삼정과 안진 회계법인이 평가했을까? 방법이 뭘까? 들여다봤더니 여러분 이제 알고 계시는 것처럼 시중에 떠돌아다니는 증권사 6개의 리포트에서 평가한 기업 가치를 더해요. 그리고 6개를 했으니까 6개로 고스란히 나눠. 그래서 더하기 한 다음에 나눠갖고 평균값 내가지고 그게 이 회사의 가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기가 막힌 거죠. 그거를 회계사들한테 물어봤더니 아유, 웃어요. 그러니까 제 친구 중에 저는 공부 못했지만 공부 잘한 애가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친구가 매우 유력한 회계법인의 이른바 이런 걸 품질을 관리하는 감사의 품질을 관리하는 기준위원회에서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약간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자빠졌어. 저한테. 그래서 아니 진짜로 이랬대. 그러니까는 약간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애들도 그런 짓은 안 해 이러더라고요. 애들이란 어린 회계사를 얘기하겠죠. 그래서 기준이 있냐? 기준이 있지 당연히.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게 한국회계사회가 만든 그러니까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아까 말씀드렸던 현금 흐름 할인법을 포함해서 세 가지의 중요한 방법이 있고요. 제가 김용범 위원장한테 물어봤더니 자기도 안 돼요, 그 방법을. 그런데 그 방법을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더 웃긴 건 금융감독원에서도 이 세 가지 방법으로 하라고 이미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감독기관에서. 그러니까 이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경우는 황당한 경우다. 당연히 기존의 회계사 업계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런 방법을 동원하는 게 타당합니까? 물어봤더니 아까 여러분 다 보셨죠. 이게 그때그때 다르고요.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다르고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왜 회계사들이 돈을 벌어먹고 사느냐? 이 물 가격이 얼마냐? 가치에 따라 다르죠, 사실은. 저는 목이 마르고요. 우리 공장장님은 여기선 총수인가요? 우리 김어준 선생님은 좀 이상한데? 선생님이 이상하다. 그러니까 우리 공장장님은 이 물이 필요 없어. 총수. 네. 총수는 물이 많아. 필요 없어요. 그러면 저한테는 이게 500원짜리
500원보다 많은 그 시중 가치인 500원보다 높은 1,000원짜리지만 100원도 안 받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가치 기준을 때 시장에서 거래될 때는 500원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데 둘이 사고 팔아야 돼. 그러면 회계사들이 이거를 아주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이거를 맞추는 거예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어떤 증권사는 9조로 평가하고 어떤 증권사는 3조로 평가하는 그런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떠돌아다니는 그냥 참고용 자료, 법적으로 처벌도 받지 않고 그거 믿고도 투자했다가 누가 쫄딱 망해도 책임도 지지 않는 그런 증권사 리포트를 더해서 나눠서 그거를 회계업체가 그거를 납품할 수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행위를 한 거라는 거죠. 거기를 한 거는 삼성 돈을 받아서 그랬다고 쳐요. 네. 그보다 더 골 때리는 건 그걸 잡아내라고 있는 전문가들 집단이 뻔히 알면서 안 잡아내고 있는 거예요. 안 잡아내고 있는 거. 그렇습니다. 기업들끼리는 돈 주고받아서 거래해가지고 사기업들이 사기를 쳤다 쳐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잡아내야 될 거 아니야. 금감원은 잡아내려고 했어요. 그 3급 기관이 안 잡아내고 있는 거예요, 이건. 이 자료를 제가 처음 밝혀냈다고 하는 이유는 제가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자료에 접근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하나는 이 자료를 알고 있는 곳이 세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뭐 거의 국가기관들인 거죠. 금감원, 그러니까 금융위원회라고 보시면 돼요. 금융위원회 그리고 검찰. 왜냐하면 특검 때 이렇게 다 뒤져서 가져갔으니까. 그리고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어디를 접촉해서 이걸 받아냈는지는 제보자랑 이걸 보호해야 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이 황당한 사건을, 이 황당한 일을 검찰도 알고 있었고 금융연금도 알고 있었고 다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금융위원회는 이거를 관리 감독해야 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금융위원회 설치의 그 법적 근거에는 법적인 어떤 그 근거에는 그 회계 법인에 대해서 관리 감독하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그걸 니네가 하라고 되어 있지 않냐. 그렇다라고 하기를 하잖아요. 그걸 하기로 되어 있던 사람들이 왜 이걸 안 했을까? 알고 있었으면서 비호한 건 아닐까? 혹은 묵인한 건 아닐까? 이런 의심이 무긴 한 거지 뭐. 아니, 저는 국회가 아니라 단정적으로 말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면책 특권은 꼭 지켜주세요. 다른 건 다 그 특권 없어져도 면책 특권 지켜줘야 돼. 이런 얘기할 때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세요. 아유, 머릿속으로 계속 그 경계선을 더듬어가면서 얘기하고 있고. 여러분 또 웃긴 게 우리가 모금해 드릴게. 소송 당하면 소송비 모금해 드릴게. 아유, 뭐 지금 행복해요. 여러분 정말 웃긴 건 뭐냐면 이 사건이 언제 있었어요? 2015년 5월에 합병입니다. 이 기준일 잘 생각하세요. 2015년 몇 월? 5월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한국공인회계사회에도 그 기준이 있다. 세 가지가 있다. 기업 평가를 할 때. 그리고 금융감독원에도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지금 있다 없다? 없다. 왜 없냐? 2014년 7월에 사라져버렸어요. 너무 황당하잖아. 때마침 과속하려고 차가 확 지나가기 직전에 신호등이 꺼졌네? 누군가가 물건을 훔쳐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CCTV가 꺼진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그죠, 모르죠. 근데 여러분 이게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없앴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왜 없앴냐? 그랬더니 그때 한참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개혁 해서 자기들이 규제개혁하니라고 이걸 없앴대. 그래서 시험 감독 기준인 거죠. 시험 감독은 그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된다. 시험 감독은 뭐 어떻게 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기준이 있는 거잖아요. 감독관에. 감독관이 핸드폰 빌려주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런 기준이 있는데 그걸 없앤 게 규제 개혁이라는 거예요. 학교에서 애들 시험 보는데 규제 개혁해야 되니까 선생님 나간다. 그리고 나가버린 거예요. 이 얼마나 황당한 일을 벌려놓고 금융감독원이 저한테 규제 개혁 때문에 없앴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당연히 의심이 아하 CCTV를 껐구나. 누가? 신호등을 끈 거구나. 이런 누가? 의심이 들죠. 그러니까 저는 이 삼성 관련 사안들을 보면 볼수록 삼성은 참 꼼꼼합니다. 각하의 꼼꼼함을 넘어서요.
시작부터 끝까지를 다 해요. 거기에 방해가 되는 규정은 다른 기업들은 피해가려고 노력하고 삼성을 없애버립니다. 혹은 필요한 법안을 삼성은 만들어요. 그게 다른 기업들과 작업 방식에서 근본적인 차이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이 관료들이 이 부분을 더 디테일하게 안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해서 또 말씀을 드립니다. 언제 이 사건이 언제 있었다? 2015년 5월입니다. 이게 합병 기준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아까 뚝 떨어졌죠. 그때는 또 뭐냐면 상장을 앞둔 겁니다. 상장. 상장. 이게 왜냐하면 돈을 모아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대한민국 이른바 코스닥 유가증권 시장은 그 국민들이 안심하고 들어와서 주식을 사고 팔 수 있도록 많은 장치가 있지 않겠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우량 기업들이 들어가도록 하는 겁니다. 우량 기업의 기준이 뭐겠습니까? 시중에서 이익을 창출하는 겁니다. 영업 이익을 기준으로 합니다. 한 두세 가지 정도 기준이 쫙 있었습니다. 요러한 것을 영업 이익을 뭐 100억 이상 냈어야 되고 뭐 얼마 이상을 해야 되고 매출이 얼마 이상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에서 느닷없이 2016년 그때가 11월입니다. 2016년 11월에 상장을 하는데 그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금융위원회가 상장 기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금융위원회만 변경할 그렇죠. 수 있죠. 예. 근데 그 금융위원회가 주식을 상장할 수 있는 상장 기준을 변경합니다. 뭘로 변경하느냐? 시가총액 6천억 원 이상 그리고 매출액 2천억 원 이상 이걸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영업이익을 받느냐 못 받느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돈을 버냐 못 버냐를 빼버린 그렇죠. 거예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돈을 벌어요 못 벌어요? 못 벌었어요. 4년 동안 적자 기업이었잖아요. 근데 여기를 상장시켜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상장 기준을 바꿉니다. 그래가지고 유일한 케이스예요. 유일한 케이스. 그렇죠. 제가 저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왜 잡았냐? 왜 거기 위해서 이렇게 해주니까 아주 훌륭한 기업을 우리 시장에다가 올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훌륭한 기업이 삼성바이오로직스만 있었을 게 아니니까 물어봤던 거죠. 여기 말고 또 어디가 상장된 데가 있냐? 없어요. 이 기준으로 상장된 데가. 여러분. 그리고 훌륭한 기술력, 미래가치 평가를 대가지고 갈 수 있는 주식시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디가 그래? 코스닥이 그렇잖아요. 기술 중심으로 해가지고 거긴 그렇게 하잖아요. 대신 조금 위험하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 주식을 사고 팔 때 유의한단 말이에요. 거기는. 그러나 이른바 코스피 지수라고 얘기하는 그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우리 그 투자자들이 마음 놓고 투자를 하기도 합니다. 우량 기업들이니까. 그래가지고 2조 몇천억 원을 확 땡겨가지고요. 확 땡겨가지고 뭐 웬만하면 몇 조예요. 확 땡겨가지고 이렇게 우량 기업으로 막 이렇게 키워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 누가 그랬어요? 금융위원회입니다. 금융위원회한테 누가 시킨 거예요? 그건 모르죠. 저는 낚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 또 하나가 뭐냐면 규정을 바꿔야 상장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규정을 바꾸기도 전에 찾아갑니다. 금융위 간부들이. 찾아가서 쌈바는 여기다가 저희가 바꿔줄 테니까 이렇게 하세요. 곧 신호등 꺼지니까 바로 출발하세요. 이러는 거죠. 그 중에 찾아간 사람 중에 누가 있어요? 그 당시 자본시장국장. 그 사람이 누구냐? 최근에 여러분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을 평가하는데 이 평가위원은 빠져야 된다라고 저도 얘기하고 참여연대도 얘기하고 난리가 한번 났었습니다. 그 빠져야 되는 사람, 그 사람이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지금 가 있는데요. 그분이 그 당시 자본시장국장을 하고 있었던 김학수 씨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준 사람이 뻥튀기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그렇죠. 그 자리에 또 앉아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해준 거니까 자기가 문제 없다고 할 거 아니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삼성은? 이럴 때 삼성을 위해서 박수 한번. 뭘 박수를 쳐요? 저는 정말 어떤 때는 예술이다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있잖아요. 제가 하는 얘기가 다 삼성이 가려고 하는 방향을 막고 있는 게 아니에요. 뒤를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중에 들킨 것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들킨 모르는 게 것만.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삼성이 했네 그러면 했어. 여러분
또 다른 거요. 이제 의원님 예. 이미 늦었어요. 이미 아니 늦었다고. 이번 건 되게 살아있는 거라서 그래요. 아니 제 말은 삼성이 했다는 말을 입에 올리지 않으시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이미 늦었어. 그런가요? 여기 나왔잖아 이미. 어디 나왔어요? 다스베이다에 나오고 뉴스공장에 나오고 다. 아니 뭐 어차피 제가 찍힌 건 알아요. 그래서 뭐 지금 뭐 근데 제가- 결정적 문장을 쓰지 않겠다. 그렇죠. 제가 이미 여러분 아신 분 아시겠습니다만 감옥을 3번이나 갔다 왔어요. 대학교 다닐 알고 싶지 않아요. 들어주세요. 무슨 저 정치인이니까 돈 먹었나 보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학생 운동할 때 한 번 갔다 오고요. 그 다음에 뭐 노동자들 관련해서 2번 갔다 오게 돼서 더 가고 싶지 않아요. 그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얘기는 제가 하고 싶어요. 비슷한 케이스입니다. 약간 복잡하지만 말씀 훅 드릴게요. 대한민국 보험업법에는 그 보험이 남의 돈 가지고서 장사하는 데이기 때문에 보험업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험회사의 자기 총 자산의 3% 이내로만 계열사 회사의 주식을 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입니다. 법. 그거를 일반적으로 바꿔보면 어떻습니까? 삼성생명이라고 하는 보험회사는 삼성전자라고 하는 계열사 주식을 자기 총 자산의 몇 프로? 3%. 자, 그럼 여기서 확인 해봅시다. 삼성생명은 보통 총 자산을 200조 정도로 잡습니다. 원래 더 많아요. 계산하기 쉽게. 200조에 3%면 얼마입니까? 계산 안 되는구나. 6조예요. 6조. 2, 3은 6. 예, 6조예요. 그러면 6조 이내로만 삼성전자 주식을 가질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몇 번 우리 총수로부터 얘기를 들으셨겠습니다만 삼성전자 주식의 그 제1대 주주는 어디? 국민연금 9%. 2대 주주가 어디? 8%를 가지고 있는 삼성생명입니다. 자, 삼성생명이 가지고 있는 8%가 시중 가격이 얼마겠습니까? 그러면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을 보면 되죠. 보통 340조 그러는데, 계산하기 어렵잖아. 그래서 300조로 확 깎아요. 그러면 38에 24. 아까 2, 3은 6조하고 24조. 무려 18조 이상 차이 나죠. 대한민국 법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안 지켜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물었어요. 보호목 감독 규정에 그렇게 돼 있대요. 보호목 감독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 가치를 계산할 때요. 가치를 계산할 때 보험업에 관련된 이 가치를 계산할 때 시중 가격이 아니라 취득했을 때 원가로 계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취득 원가요. 액면 분할을 얼마 전에 해서 이제 5만 원짜리로 시작을 했는데 그 하기 전에 삼성전자의 한 주가 얼마였었냐면요. 250만 원이었어요. 280만 원에서 300만 원 넘어가네. 만에 막 그랬었어요. 한참 작년에는. 250만 원짜리, 그건 280만 원짜리를 5만 원에 계산을 하게 해줬다는 거죠. 와,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잠깐 나왔던 최종구 금융위원장에게 제가 정무위에 있을 때, 지금은 거기 못 있어요. 정무위에 있을 때 물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남의 돈을 가지고 장사하는 금융업권들, 은행, 저축은행, 증권 이런 데도 있지 않냐? 그런 데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그런 데는 취득 원가가 아니라 거기는 시중 가격으로 해요. 그러니까 보험업만 그래요. 그래서 야 이거 빨리 바꿔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랬더니 시중에 혼란이 와서 안 된대요. 삼성에 혼란이 오는 거지 삼성에. 그래서 또 물어봤죠. 그러면 이거를 바꿔서 보험업 감독 규정을 바꿔서 시중에 혼란이 오는 회사가 어디 있냐? 삼성생명만 있냐? 그랬더니 아닙니다. 하나 더 있대. 삼성화재.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만이 이 보험업 감독 규정으로부터 혜택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거 바꾸라고 제가 열심히 정무위에서 목이 터져라 외치다가 쫓겨났습니다. 제가 지금 그래서 제가 교육위원회로 나가 있습니다. 뭐 이게 좀 답답한 자기 하소연은 나중에 하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 보험업 감독 규정을 국회에서 바꿉니까? 아닙니다. 규정이에요. 대통령 시행령도 아닙니다. 장관이 바꿀 수 있습니다. 그 장관이 누구예요? 금융위원장입니다. 근데 바꿔요? 안 바꿔요? 안 바꿉니다. 금융위원장을 바꿔야 된다는 거야.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금융위원장, 금융부위원장이 삼성맨이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나는 말 안 했어. 저도 그렇게 얘기는 안 했어요. 여러분 저는 억울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스토리에서 대한민국 보험업법을 잘 적용토록 지켜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금융위원장입니다. 근데 그분이 보험업 감독 규정을 자기가 바꿀 수 있는데 안 바꿔서 삼성에게만 특혜를 주게
주게 된다. 아니 물론 그렇게 해서 삼성도 좋고 우리 국민들도 좋고 삼성생명도 좋고 삼성전자도 좋다고 그러면 아무 말도 안 하겠습니다. 다른 기업도 좋고. 근데 그래야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삼성만 혜택을 입는 겁니다. 삼성만. 그 24조 38에 24가 아니지. 38에 24군요. 38에 24. 24조어치를 가지고 있는 그 주식을 사게 했던 그 돈 누구 돈이에요? 예, 여러분 돈이에요. 왜냐하면 삼성 관련 보험 하나씩 가지고 계시죠? 그거는 삼성 돈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보험 낼 때 낸 돈이에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주식을 삼성이 쥐고 있음으로 인해서 삼성생명이 좋은 거 있어요? 없어요. 쥐고만 있는 거예요. 부담만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삼성전자한테 특별히 좋을 거 없어요. 그러나 그거를 쥐고 있으니 삼성생명의 일대 주주인 이건희 회장이 좋은 거예요. 이건희 회장이 삼성생명을 쥐고 삼성생명이 삼성전자를 쥐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통해서 삼성그룹 전체를 장악할 수가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바로잡아라 얘기를 하니까 죽어도 못 바로잡겠다고 하는 게 대한민국 금융위원회이기 때문에 맨날 싸웠어요, 저하고. 제가 최종국 금융위원장하고 무슨 억하심정이 있겠습니까? 저 그분 좋아해요. 에? 여러분 안 믿으실 것 같지만 저 그분 안 믿어요. 네. 그분하고 제가 무슨 뭐 원한이 있어서 그렇게 싸우겠어요. 이걸 안 하려고 그러다가 나중에 마지못해 밀리다 못해가지고 뭐라고 그랬냐면 느닷없이 삼성생명이 저기 초과된 지분을 빨리 팔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라 그렇게 그 삼성생명에 툭 떠밀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삼성생명이 자기 책임을 면하려고. 그러니까 삼성생명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제가 왜요? 저희는 법과 규정을 준수하는 기업입니다. 그 삼성 말이 맞죠. 법과 제도를 정확하게 집행토록 하는 역할은 누가 해요? 관료들이 하는 겁니다. 정부가 하는 겁니다. 예전부터 삼성에서 금융위는 삼성 거라고 그랬어요. 그런 말들이 그 동네에 있었어요. 저에겐 제가 안 했어요. 자, 의원님 네. 들어가세요 이제. 장사를 굉장히 짧은 시간에 신속하게 끝나고. 이해하기 쉽게 잘했어요. 네네. 혹시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 여러분, 갑자기. 고소고발 나가서 못 나올지도 몰라. 10분은 더 남은 줄 알았는데, 저는 대단히 고맙게 생각, 진짜로요. 제가 처음에 이건희 회장의 차명 계좌 문제 들고 나왔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진짜로요. 그냥 묻으려고 그러더라고요. 모두가 다. 이걸 묻어버리려고. 그래서 SOS를 여기다 친 거예요. 나 좀 나가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뉴스 공장, 아니, 무슨, 총수 칭찬하면 그렇게 박수를. 그 덕에 거기 나가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금융위원회랑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겼고 다른 언론사들이 붙었고 그렇게 하면서 다른 우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도와주고 해서 결국은 그걸 돌파를 했어요. 그래서 24년간요, 여러분, 차명계좌에 대해서 세금, 법은 서슬퍼렇게 세금을 걷어라라고 되어 있는데 남의 이름으로 자기 돈 갖다 묻어놓은 돈은 그걸 24년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국회의원이 되고 이걸 알아내고 그렇게 돌파가 되고 나니까 세금을 걷기 시작해서 올해 상반기에만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를 비롯한 모든 차명계좌에 세금을 걷어서 1,093억 원을 걷었습니다. 올 상반기에만. 네. 물론 그 돈에서 단 한 푼도 저에게 온 건 없습니다. 공무원이라서 안 준대요. 원래는 세금 신고해가지고 걷어들이면 그러면 내가 할 걸. 우리가 좀 미리 잘 짰으면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하반기에를 더 걷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더 걷고요. 그 다음에 그 이건희 회장 것만 딱 찍어가지고 34억 원이라고 하는 과징금을 또 최초로 걷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법이 바뀌고 이 법이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이 법과 제도를 준수하도록만 하면 대한민국은 푸르게 정의롭고 공정하고 아름다운 나라가 된다 전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 재벌기업과 경제민주화는 삼성 괴롭히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삼성이라고 하는 기업, 삼성전자라고 하는 훌륭한 기업, 그리고 대한민국의 대기업들이 더 잘 돼서 기업 총수들의 갑질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고 기업이 망하네 만회하는 그런 상황으로 몰리지 않고 엉뚱한 판단 때문에 기업이 위기로 몰리는 그런 잘못된 부당한 기업 지배를 막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재벌기업과 경제민주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대한민국의 경제 활성화? 그건 경제 민주화로 시작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기업의 활력? 그거는 재벌 개혁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힘 많이 모아주십시오. 고맙습니다.